현장 연결에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아침 충남 천안의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커지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 중인데요.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식 들으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고 현재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지금 불이 난 상태인데 보신 것처럼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4만 제곱미터 수준의 대형 물류센터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부에 패션 물류센터이다 보니까 의류, 섬유질이 많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사고 영상으로도 그렇고 검은 연기를 엄청나게 전 구역에서 내뿜고 있는다는 거는 왕성한 상태의 최성기 이후로 돌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백 도씨에 1000도 가까운 온도로서 내부에서 화열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자칫 2차 사고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제 근무자 3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돼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당국의 타임라인은 좀 보면 6시 8분쯤에 이제 신고 접수를 했고 1시간쯤 뒤인 7시쯤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정도면 불길이 상당히 빨리 번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 소방대의 조치 사항들을 보면 신고 이후에 거의 동시에 현장 파악 즉시 대응 1단계를 바로 발령을 했고요. 그 직전에 동시에 임시 의료소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내부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고 또 인근에서의 앞으로도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조치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선착대 이후에 재난 상태를 전파하고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화재가 한 군데에서의 화재로 방화구역으로 가둬진 게 아니고 점차 확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 한 군데에서의 전체 소방력으로 감당하는 대응 1단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대응 2단계로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대응 2단계라고 하면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하고 이보다 더 격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 대응 2단계는 일단은 한 지역의 시군구 단위의 소방서만으로는 지금 천안시 동남 소방서가 되는데요. 감당하기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인근 소방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권 전체 그리고 세종 아산권 소방서에서 소방력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대응 3단계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2차적인 구조물 붕괴나 이런 상황 때문에 3단계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검은 연기도 많이 치솟았고요. 관련된 제보, 저희의 취재된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취재 내용을 좀 보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의 목격담도 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상황으로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내부에 큰 폭발성 위험물을 가진 산업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리는 폭발음은 여러 가지 내부의 LPG 가스통이라든지 가스 배관 그리고 간혹은 너무나 왕성한 열기 때문에 화재가 산소를 만나야지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워낙에 왕성해지니까 가연성 가스만 만들고 있다가 산소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일순간에 화재가 퍼지면서 벽이 무너지든지 문이 열리면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른바 백드래프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의 요인에 모였다가 응축되었다가 폭발하는 단계를 반복하게 되죠. 그 확산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물류창고가 그렇다면 어떤 소재로 지어졌냐에 따라서도 진화 과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이런 물류창고 화재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류창고 화재는 일단은 창고라는 그 목적 때문에 많이 여러 단을 쌓아놓는 다단으로 쌓아놓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로는 4층이지만 높이는 상당히 높고 면적도 크거든요. 국내 건축법상으로는 물류 창고라고 해서 특히 더 튼튼하게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m, 4층 이하고 20m가 넘지 않으면 전체 구조체가 1시간, 그리고 20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까지만 화재에 버티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24년도에 소방시설, 그러니까 불을 끄고 경보하고 피난하는 시설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거의 2배 이상 강화한 수준으로 강화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이 파악된 이후에 개정되는 바람에 소급되진 않았고요. 이 건물도 역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해 요소가 있고요. 해당 건물은 지금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건축이나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였지만 주의할 점은 철골이 주 구조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500도씨만 넘어가도 구조적 강도가 2분의 1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소방대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건재하더라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2차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기도 너무 많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에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변 주민들에게도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라는 재난 문자가 전달이 됐습니다. 대비하면서 좀 어떤 점을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네. 지금 검게 내뿜는 연기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고무, 섬유, 포장재 이런 것들이 연소하면서 나온 가스고요. 많은 유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해물질들은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무거운 상태로 깔리게 되는데 화재 상태에서는 이게 뜨거우니까 부력을 가져서 위로 뜹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른바 낙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습도가 높게 되고 비도 약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시아나수소, 염화수소, 또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발암물질까지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특히 호흡기 질환 주민께서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주민분들도 가능하시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창문을 닫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 주민분들 또 주변 이동하시는 분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화재 진압 등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